네, 연습은 없어요. 네. 평생은 실전으로. 일단 귀한 자리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먼저 저희 회사부터 간략하게 네, 한번 네.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인천에서 현재는 유일하게 네. 데스크톱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하고 장애인 단체, 네. 장애인 기업하고 이제 헷갈려 하시거든요. 구분하기 힘들죠. 예, 오전에도 이제 한 군데 기업하고 이제 뭐 공헌사 사회공헌사업회관에서 협의하려고 갔다 왔는데 네. 굉장히 이제 장애인 이란 말 자체를 굉장히 거부감을 심하게 가지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이제 괜히 와서 항의하고 뒤에 가서 뭐 돈을 달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 너무 질렸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진짜 장애인 사업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장애인 네이밍을 빼라 라고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많은 기업들 만나면서 저희를 기업으로 보지 않으시고 나중에 이제 뭐 어디 회식하실 때 법인카드 한번 긁어드릴게요 뭐 이렇게 심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기업들도 너무 많아요. 아, 그냥 소위 얘기해서 한 푼 줄게 뭐 그런 네, 의미. 뭔지 아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진짜 장애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고 네. 이 품질에 대해서 삼성 못지않게 저희는 자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싶은 거고 정정당당히 우리를 픽을 한번 해달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프레임 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네. 기존에 이제 저는 이제 비장애인이지만 네. 장애인은 프레임 씌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망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기 회사 대표님부터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회사 소개를 하기 전에. 네. 저는 뭐 대단하게 소개할 게 많이 없는데요. 네. 저는 여기 주식회사 넥스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려야죠. 네. 이렇게 또 데뷔를 또 해보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회사에 대해서 좀 PPT를 좀 하실 거예요? 이게 뭐 간략하게만. 네, 네, 그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데스크톱 직접 생산은 기본으로 인천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전산 기기들 렌탈 사업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형 에어케어 시스템까지 저희 같이 해서 지금 사업의 종목으로 넣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데스크탑 컴퓨터를 갖다가 재활용, 리사이클링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좀 부가적인 사업이 꽤 있네요. 네. 리사이클링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부가적인 거예요. 메인은 이제 예를 들면 삼성이나 잘 아시는 삼보, 네. 뭐 대우 이런 컴퓨터하고 똑같은 저희도 브랜드 PC로 알려져 있진 않지만 네. 네,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프라이드와 자긍심을 가지고 생산하고 계시다는 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조달청에서도 저희 집착 생산 확인을 다 받은 업체고요. 그럼 조달청에도 그럼 올라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흔히들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게 PC 하면 야, 그거 조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조립과 생산은 전혀 엄연히 다른 거죠.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옷을 사실 때 예를 들면 동대문에서 소위 뭐 보세라고 얘기하는 옷을 사는 것과 네. 브랜드 옷을 사는 것 이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해서 매 단계마다 네. 체크하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조립은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네. 이것저것 이제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것 따라서 부품 사갖고 스스로 만드는 걸 조립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네. 저희는 생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중증을 포함하면 총 19명의 장애인과 같이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광역시 서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게 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이라는 게 네. 가장 큰데요. 이제 그 구청마다 다른 기준을 조금 갖고는 있지만 네. 직접 생산 확인을 증명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브랜드 PC냐 아니냐라고 가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컴퓨터 리사이클링에 관해서 저희가 좀 사회적 공헌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이번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아마 5월 말에 인증을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생산의 개념은
본 넥스트에서 진행을 하고 네. 리사이클링이 됐건 예를 들어 사회공헌에 관한 부분은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서 계속 키워나가서 네. 별도의 회사로 나중에는 독립시킬 생각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두 개의 회사가 되는 거네요. 네. 예. 왜냐면 영리와 비영리가 혼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어렵죠. 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리는 영리대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 네. 예, 비영리는 비영리대로 목적과 수단이 전혀 다른 부분이어서요.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일하시는 분이 중증도 여섯 분이고 경증도 6분이고 예. 그런데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일을 하시기에는 어렵지 않은가요? 괜찮아요? 예, 그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굉장히 자신 있게 그래서 말씀드릴 제가 수 있는 요소인데요. 네. 많은 이제 표준 사업장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네.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죠. 실제로도 고용을 그 기업주가 굳은 의지를 갖고 고용을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두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상처 입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예. 장애인분만 상처 입는 게 아니라 기업주부터 해서 다른 분들도 비장애인분들 상처를 많이 입는 케이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얼뜻 생각하기에도 어떤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장려라든지 뭐 특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그냥 고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또 배려할 부분은 배려하고 그런 그 계속적으로 이제 고용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중증도 6분이고 경증도 6분이고라고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는 저도 어떻게 보면 장애 표준 사업장이 처음이었고 네.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 보면 가장 장애인과의 접점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될 요소라든지 혹은 배려치 말아야 될 요소까지도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니까 네. 여기 와서는 장애인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되겠죠. 예, 근데 비장애인들이 거진 뭐 예를 들면 98명이 근무하는 데서 2명 정도가 장애인이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외눈박이 물고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쵸. 근데 이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들이 최소 10명 이상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외눈박이 물고기로 취급받지는 않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런 거에서 가장 장점이 있는 네.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해본 결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장애인과 같이 산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라면 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가장 큰 대안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장애인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발달 장애인을 먼저 떠올리시게 네. 되거든요. 근데 발달 장애인의 경우도 정말 의사소통이 어려운 정도로 힘든 분들도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직업을 가져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제일 먼저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흡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네. 그 회사에 장애인분들 근무를 하시는데 네. 보통 제일 오래되신 분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저희가 창업한 지가 작년 12월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계속 근무 전부 다 하고 전부 계시더라고요. 다가요? 예. 뭐 기간은 길지는 않은 편이지만은 대개 이제 처음에 근무를 시작하면은 중도에 한 달, 2달, 석 달 만에 그만두시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은데 저희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최초 실험이었고 네.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부장님하고 둘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예를 들면 컴퓨터 생산 자체가 기존에 다른 분들이 한 3단계에서 4단계에서 생산을 하신다면 네. 혹시 이 과정을 쪼개면 장애인분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이제 표준 운영 지침 SOP라고 하죠. 네. 요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본 회사들이 갖고 있는 SOP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들이 쓰는 일상적인 용어와 함께 더불어서 그냥 텍스트로 잘 맞지 않겠지요. 기본이잖아요. 여기.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메인보드, 영어로 메인보드라고 써 있지만 이게 가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한글로 바꿔봤습니다. 네. 한글로 메인보드라고 썼는데 네. 읽긴 하지만 이게 완벽히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라는 그 특정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한 줄 하고 밑에 사진 그 작업을 3개월 이상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네요, 공이. 네, 만들고 이게 이해가 가냐 네. 라고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이제 미들탑이라고 하죠. 보통 네, 그래서 네. 약간 뚱뚱한 그런 컴퓨터와 얇은 슬림형에 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 나름대로는 제일 보물이죠. 네. 그걸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만들어갖고 이번에 그 인천시에서 한 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전시회에서도 네. 다른 분들에게 이걸 좀 설명하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했고 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한 줄 하고 이렇게 사진하고 예. 뭐 어떤 부분을 예를 들면 상단에 적혀 있는 부품명을 확인 네. 그래서 요 부분을 확인해라 라고까지 이제 이러이러한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한테도 공개를 좀 하고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날새서 둘이 만든 게 아니라요. 네. 저희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한 과정에 대해서도 야 이 각도가 이 각도가 맞냐? 이런 예. 사진만 해도요. 예. 조립자 입장에서 보는 각도와 상대방에서 보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같이 설명하고 같이 만들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는 적어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발달 장애인들이 오더라도 네. 우리는 몇 개월 안에는 적어도 PC 생산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단순히 이제 매뉴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혹은 청각장애인이 네. 옆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도와주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봐봐 매뉴얼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장애인분들도 서로 예. 장애라는 그 하나의 큰 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은 장애인이지만은 네. 중증과 경증이 있고 또 어느 그럼요. 분은 시각이고 네. 어느 분은 뭐 그 장애 부분들이 다 다르니까요. 말을 못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죠? 예, 청각에 대한 장애인도 있겠고. 예. 의원님 지금 굉장히 그 용어에서도 이해도가 굉장히 깊으신 거가 예를 들면 다른 분은 등급으로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사람은 소나 돼지가 아니잖아요. 네. 등급으로 표시하는 건 이미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하려고 제가 그 예. 일부러 여기를 방문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제일 답답하죠. 네. 네, 저도 관공서들 이렇게 영업 다니고 가면서 인사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왔습니다 그러면 쳐다보려고 하시지도 않고요. 네. 그냥 고개 뒤로 저기다 잘해놓고 가세요 이런 분들도 많이 뵙고 하는데 네. 턱짓으로. 네. 턱짓으로. 예. 네, 설명을 또 소개를 한번 해줘보세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네. 현재 이제 저희가 렌탈하고 있는 장비는 한 네. 2만 종류가 되고요. 네. 직접 생산 품목으로는 인텔 12세대, 13세대 데스크탑에서 192종 네.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지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 단순히 돈을 벌자는 내용으로 이 회사가 설립된 건 아니니까요. 네. 예를 들면 ESG 영역에 대해서 특히 고민을 많이 한 결과 네. 지금 이제 예비사업 그 사회적 기업까지 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많이 부딪혔던 내용인데요. 관공서를 가면 네. 관공서에서는 저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을 예를 들면 0.8% 의무 구매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전체 구매액에서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얘기를 하시면서 수의계약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경쟁력이 약합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그게 품질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네. 당연히 국가가 먼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하는 거에 대한 그 법과 제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거와 같이 장애인 사업장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법과 제도는 지금 어떠한 정도에 있어요? 지금 현재요? 지금 실제로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요. 이따가도 뭐 내용이 있겠지만 잠시만요. 네. 좀 보여드릴까? 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보다 우선하는 법인데요. 네. 22조의 2에 의하면 네. 좀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이 있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한 물품과 제공한 용역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더 이거 다음으로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 근데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예. 예를 들면 모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조달 사이트에서 1위부터 5위까지 기업만 예를 들면 입찰을 들어올 수 있게 구매를 하고 입찰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구매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기업은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품질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쓴소리들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접점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2023년 소액 수의 계약을 쓰면 1억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금액이 꽤 되네요. 그래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네. 100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이 사업장인데 100인 이상인데 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간 6,6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대신에 예. 저희 같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용역 같은 거를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면 고용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비슷한 효과예요? 약간 감액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저 처음 알았어요 오늘. 네, 조금 되면 좋겠죠. 네. 장애인 근데 이제 의무 고용을 안 지켜 사업주 부담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네.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도 내용 넣었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을 공공기관인데 네. 부담하고 있는 경우들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몇 년간. 공공기관도. 네. 정확히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ESG 경영이라고 저 하지만 인천시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뉴스에 뉴스 자료에서 그러네요. 인천시 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 부담금 매년 증가하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가 겪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면서 처음에 관공서들 다니면서 저희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데요. 저희가 생산한 제품 다만 한 개라도 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한쪽에서 들리는 말이 구걸하고 다닌다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평가받고 싶은 것 뿐인데 네. 이거조차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방법들까지도 계속 담당자들 만나서 저희가 적극적 홍보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했어요. 네. 특히 리사이클링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PC 제조니까 네. 예를 들면 중고 PC들 관해서 불용 PC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주시면 저희가 이거 깨끗이 정비해서 우리가 또 우리보다 더 약자들에게 기증을 하겠다라는 사업들도 먼저 우리가 손 내밀어서 하자라고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그 관공서에서 불용 PC를 갖다가 제공을 하게 되면은 예.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리사이클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것도 사업 중에 일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싶은 생각인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에 대한 리사이클링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신 개념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불용 PC가 그 관에서 예를 들면 거진 1년이 넘게 잠잔다고 할까요? 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안 쓰는 가전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창고에다 처박아두면 당연히 습기 먹고 이러면서 결국은 부품들이 폐기, 고철밖에 안 폐기 돼요. 처리해야죠. 근데 이제 관에서 사용하는 PC들은 적어도 이제 i3급이라고 해서 이상으로 해서 좀 그래도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네. 좋은 등급입니다. 네, 관에서 쓰기 불편할 따름이지 맞습니다. 예, 쓸 수 있는 컴퓨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려운 가정에서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정부24 사이트도 많이 어르신들도 꽤 네.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수입 매각도 좋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해서 이제 기증해 주시는데 혹은 수입 매각 해 주신 데에서 지정하시는 데에다가 저희가 기부를 하겠다라는 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적어도 얘네들이 이제 다음에 그런 거를 뭐 몇 회 정도 하다 보면 얘네 진짜 구걸하러 온 애들 아니구나라고 인정받기만 네, 또 우선 해도 구매에 대한 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2세대와 13세대 이렇게 해서 제품들 다양한 옵션으로 네. 저희가 생산 다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적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장애인은 분명히 생산 효율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거는 예.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매출의 감소를 뭘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해서 그 고민의 일환으로 렌탈이라는 사업을 붙였던 거고요. 그래서 렌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근로자들이 직접 뭐 예를 들면 생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돌아가는데 매출의 한 요소로서 자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렌탈 사업들도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 예, 노트북부터 해서 뭐 프린터, 네. 복합기 이런 것들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어떤가요? 가격 경쟁력은 예를 들면 조달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S2B에 지금 20종의 제품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제품들을 동급 사양으로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는 결코 뒤지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오히려 뭐 상위 한 5% 내 네. 그 정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스마트 에어 서비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인천 와서 굉장히 많이 놀란 부분인데요. 네. 뭐 아직까지도 저희 저기 베란다에서 이렇게 전체 풍경을 보면 좀 맑은 날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특히 서구가 굉장히 심한 걸 보는데. 지금 여기 오면서도 보니까 미세먼지 엄청나요. 도로 주변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이상하게 처음에는 막 목도 안 좋고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그런 요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도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템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영업이란 개념으로 보면 비슷하니. 그래서 이게 지금 메인은 이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아이템이고요. 네. 학교 보건법에 따르면 이제 학교의 장은 그 연간 상반기 하반기에서 공기질을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적으로 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으로 저희가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비용이 예를 들면 유지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거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흔히 공기라고 얘기하면 공기청정기 생각하는데 공기청정기 갖고는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이 혁신 조달 제품으로 나와서요. 이 제품을 지금 저희가 그 실내 공기 쪽으로는 저희 품목으로 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게 그러면 공주기 같은 거 그런 건가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시면 이게 전구 모양이거든요. 네. 전구 진짜 다막기듯이 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 선장에서 네. 이게 여기서 예를 들면 한 평 반까지 커버를 하는데요. 아. 그래서 음이온이 내려오면서 음이온이 초당 2만 개인가 그죠? 음이온 발생 전구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서 이게 그 미세먼지건 초미세먼지건 얘를 잡고 무게를 더하게 되고 쭉 끌어들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 가동 전에 네. 수치가 23이었는데 60분이 지나니까 5로 떨어지더라.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5로 떨어지더라. 뭐 예를 들면 음이온 같은 경우도 증가하는 형태 네. 이런 데이터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관련해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답이 쓰는 없잖아요. 것도 그렇고, 네, 예산도 그렇고, 또 저기 수요처 네, 맞습니다. 확보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들을 살펴보니까요.
초등 돌봄부시를 운영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네. 23년은 260억이고 학교 미세먼지 관리 같은 경우는 261억으로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됐더라고요. 네.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시범 사업들도 우리 서구 원적 혹은 네. 인천시 전체로 보면 좀 방향성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오늘 오셨지만 네. 지금 검단 지식산업센터 안에 네. 회사가 있고요. 저희가 제일 앞으로 또 목표로 하는 거는 당장 앞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가라는 부분. 네. 그리고 분명히 내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기대되는 내일과 지속 가능한 네. 내일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한다는 게 저희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면서 예. 사전에 특별한 그 정보를 네. 가지고 오지를 않았거든요. 않고 오면서 그냥 그 어떤 저 장애인을 고용해서 어떤 그 PC를 재활용하는 네. 단순히 그런 그 업체 회사 정도만으로만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제가 또 많이 그 설명을 듣고 느끼는 바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장애인들에게 그냥 그 금전적인 지원만 해주는 거가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또 어떤 그 경제의 일부분 한 축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그런 그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냈을 때 회사라는 거는 어쨌든 영업 이윤이라든지 영리가 있어야지 가능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함께 고민하고 또 도울 일이 있다면은 예.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그 생산 현장도 좀 약간 그 중증 장애인 분들하고 경증 장애인 분들이 계셔서 생산하는 작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 정보에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 범위에서 한번 제가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보셔도 되고요. 지금은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네. 저희가 그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예요? 예를 들면 그 자기 이제 조립 그 생산 능력에 관한 테스트인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거를 저희는 검정이라고 부르지만 네. 그 테스트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직급을 두 개로 나눠서 하거든요. 네. 그냥 사원과 프로. 그렇게요? 예. 그래서 그런 90점 이상의 가이드라인을 저희 자체 아까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에 네. 저희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는 게 그분만 프로의 자격을 이제 부여받는 거죠. 그런 시험을 예. 매달 지금 검정을 지금 매달 검증을 하고 해요? 있는데요. 한 번 검증을 통과하면 계속 프로가 아니고요. 90점 이상 통과하면. 이제 그분은 이제 1회 면제. 1회 면제. 예. 매달 하는데 한 번 면제.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에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 어떻게 보면 생산품 전시회가 인천시청에서 있었거든요. 네. 전국에서 최초로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본인들이 만든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소개되는지 한번 같이 느껴보자고 해갖고요. 네. 저희가 단체 시스템 맞춰가지고 전체 이제 회사 한 3일 동안 문 닫고 같이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스스로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자존감들이 굉장히 높아져갖고. 그렇겠네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팔려 나가고 또 구매자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기피하고 하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쓴 멘트를 가지고 지나다니는 어떤 혹시 공무원이 됐건 높은 분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본인들이 받으면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퇴근을 안 하고 막 연습에 몰두해갖고 그죠. 왜냐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90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분들에게는 그런 그 간단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걸 극복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죠. 하나의 그 거의 재활 활동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의 피나는 그
연습이라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느껴져요. 진짜 그냥 우리가 점수로 얘기할 때는 간단하게 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넘으면은 뭐 프로가 되고 이렇게 뭐 말로 하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여기 같이 있는 문대인 이사가 PC를 제품을 이렇게 넣어놓고 스타트해서 나중에 선정리까지 끝나고 완료가 될 때까지가 13분이 걸린다고 하면요. 네. 지금 저희 아까 얘기한 발달장애인 친구가 17분까지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상당하네요. 근데 이미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가 이제 최고로 생각하는 프로에 완전히 근접한 그런 점수라서요. 그래서 그 점수를 본인이 설정을 하고 이걸 뛰어넘겠다고 하니까 또 옆에서 또 도와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라고 굉장히 저도 뭐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대표님이 정말 모델을 잘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래갖고 그게 이제 끝나갖고 네. 오늘은 이제 생산을 안 해서요. 네. 뭐 얼마든지 좀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카메라 들이대고 봐도 되네요. 네, 네.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산 공장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공정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맞습니다. 네. 보통에 이제 알고 계시는 삼복 컴퓨터가 되는 딴 데들은 다 이게 자동 컨베이어 방식으로 가거든요. 여기 아시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비인간적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 속도를 맞추려면 저희는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일부러 그것보다도 저도 몰랐는데 수동 라인이 더 비싸더라고요. 수동 라인이 더 비싸요? 자동화 라인보다요? 예, 맞습니다. 요즘부터 그렇구나. 그래서 수동 라인으로 일부러 하고 네. 어떤 분이 올지 몰라서 이게 사실 높이 이것도 일반하고 좀 달라요. 높이도 조정할 수도 있게 만들어놨네요. 조정도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예, 그거하고 좀 약간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자요. 의자 보면 바 의자잖아요. 예. 왜냐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높여야 되니까요. 그러시네 진짜. 그런 점들이 이제 저희가 장애 필요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으시네요. 네. 공정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렇구나. 예. 이쪽에서 이쪽은 이제 소프트웨어도 깔아야 네네. 품질 검수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좀 진행. 하드웨어가 다 이제 조립이 되고 만들어지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야 되니까요. 예. 네. 잘 봤습니다. 여기서 12명이 그러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함께 열어가는 내일 넥스트 주식회사 강양규 대표이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화두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